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조호영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마포갑 출신 조정훈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과 역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대정부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저는 누구를 대변하는가, 저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쩌면 좀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 핸드폰 그리고 SNS 중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리님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님 지난 4일 동안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혹시 팝콘 브레인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SNS 중독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들은 단어인데 한번 화면을 보시면 약한 자극에는 무감각해 버린 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SNS처럼 아주 빠르고 강력한 중독성이 강한 거에서는 팝팝팝 튀면서 반응을 하는데 교통 신호 같은 일상생활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이 팝콘 브레인 현상이 아주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심각하겠죠? 네, 그럼요. 네. 예, 이렇게 SNS의 과잉 또는 과몰입, 중독이 청소년들의 불안과 우울증, 자살 충동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 한 150명을 불러놓고 국회의원 아저씨가 니네들 핸드폰 너무 많이 써가지고 좀 조금 쓰게 만드는 법을 만들겠다 그랬더니 아예 난리가 났었습니다. 진심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핸드폰, 그다음에 SNS 중독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번쩍 뜨게 한 일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예, 앤서니 앨버니즈라는 호주 총리가 엊그제일까요? 발표를 했습니다. 호주에서 14세 내지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우리 한국말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해악을 알고 있다. 아이들을 진짜 친구, 현실 세계의 경험에서 멀어지게 한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저 총리의 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예. 호주의 청소년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의 SNS 사용 시간이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SNS에 대한 규제, 과몰입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총리님, 우리 대한민국도 SNS 과몰입, 중독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직 지금 집행 단계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 AI 교과서를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할 텐데요. 그럴 때 아침에 학교에 나오면 계속 이제 AI 역시 전자적 방법에 그거를 가지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활용을 하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데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우울증 자살률이 OECD의 거의 최고 수준인 건 익히 알고 계시죠? 네. 이 핸드폰 과몰입, 중독이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독이란 표현은 특정 물질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건강, 가족, 인간관계, 직장, 학업이 발생하였음에도 끊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인터넷과 핸드폰을 중독으로 이미 규정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 중독에 대한 대책은 필요한 건 정부의
매우 필요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좀 이제 고민을 좀 시작해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고민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법안을 이미 발의해 놓았고요. 네. 우리 교육부 담당 법안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총리님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사천리처럼 진행될 것 같은 이 법안이 굉장히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육에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조차도 이 아이들의 SNS 중독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작년 8월에 올해 8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청소년들,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가 인권 위반이라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뭐 등하굣길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수업 시간에 핸드폰 가지 말아라가 인권의 위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 법적인 해석은 뭐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그 기간 중에 하지 말라는.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핸드폰을 쓰지 말라. 이게 인권 위반이랍니다. 글쎄요, 뭐 운동장에서는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쓰지 말라는 게 위반이다. 그렇죠. 네. 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술 마시지 말라 인권 위반 아니죠. 네. 마약하지 말라 인권 위반 아닙니다. 네. 19세 미만 볼 수 없는 거 보지 말라고 하는 규정 인권 위반 아닙니다. 왜일까? 이것은 유해성이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 싶어도 어른 돼서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관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국제기구에서 SNS 중독이라는 것을 SNS 과몰입은 중독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 중독을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 이것을 인권 위반이라고 해버리니 학교가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까 다시 보도자료 국가인권회를 띄워주시면 일관회가 학교라는 것은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 전면 금지 지도 규정을 개정했는데 이걸 듣지 않았다. 학교가 불수용했다. 그래가지고 국가인권회가 화가 나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특정 학교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저는 이건 과한 인권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과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의 인권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절제할 수 없다고 19세 미만은 14명이 내가 쇼폼 영상을 보는데 내가 의지로 조절할 수 없다고 답하는 이런 중독적 상황에서 학교에서 핸드폰 사용을 자제하라고 하는 이 규정을 학교가 냈다고 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 휴대폰의 어떤 그런 비정상성, 하나의 그런 중독이라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뭐 좀 더 한쪽에서 명확해지거나 아마 인권위원회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일종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뭐 이런 생각에서 이런 거를 내리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러면서 결국 아직까지 그런 중독증이 충분히 일종의 하나의 병리적 현상으로 확립되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에 기초를 두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다 어떤 선에서 결국 접점을 찾을 수가 있는지를 좀 더 하여튼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같이 좀 협력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조금 더 강력하게 주장하는 차원에서 이 과정에서 교원단체에서 학교 내 스마트폰 소지 사용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모은 자료들을 읽어봤는데 참 기가 찼습니다. 우리 실례가 되겠지만 사례 1과 사례 2를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고교 교사인데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수업과 관련 없는 활동을 해서
교사의 수업 흐름을 끊는 동시에 소음 등을 유발함으로써 다른 친구들의 학습권을 방해한다. 또한 교사나 친구들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고 SNS상에 공유함으로써 교권이 추락할 가능성도 크다. 마지막으로 네, 아침 조회 시간에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도중 학생이 엎드려 있다가 교사가 반복해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자 욕을 했다. 네. 예, 이런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매일같이 비일비재 벌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서희초 사건 이후에 교권 강화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정부와 국회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SNS 중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 학생, 욕을 한 저 학생은 이미 SNS 과몰이, 핸드폰 과몰입으로 해서 이거 없이는 불안불안한 상태까지 온 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인권의 문제. 누가 학생이 술 마시고 싶다고 학생의 자유라고 술 마실 권리를 주겠으며 어떤 제정신인 학부모와 정부가 학생이 마약하고 싶다고 마약할 권리를 안 주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우리가 이 SNS 중독은 장난으로 볼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이 SNS 중독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 다시 한번 우리 해외 사례 맨 앞에 슬라이드 3번인가요? 한번 좀 틀어주십시오. 제가 이걸 보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법을 준비하면서 저도 고민이 됐습니다. 내가 좀 너무 많이 가나? 우리 청소년들한테 너무 많이 욕먹는 게 아닐까? 근데 보시면 프랑스는 13세 미만 스마트폰 사용 제한, 18세 미만 접속 제한, 호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대만은 18세 이하에는 사용 시간 제한을 아예 걸어버렸고요. 미국의 여러 주는 14세, 18세 미만 SNS 사용 금지, 부모 동의 없이는 금지, 영국은 아예 판매 금지까지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로 첨단 기술과 디지털 사회에 앞장서 나가는 이 사회들도 우리 청소년들의 SNS 중독에 심각한 목소리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거에 좀 발맞춰서 좀 적극적인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총리님? 네, 좀 사회적 논의를 좀 활발하게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우리 노동부 장관님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오늘 임명 소감 말씀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임명 축하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고 돈 쓸 일은 많은데 실은 임금 체불에 대해서 제가 지금 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통계 작년 8월까지 임금 체불 현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얼마 정도 됩니까? 임금 체불이 지금은 한 3,800억 잔고가 남아 있습니다. 예, 체불액은 제가 알기로 꼭 1조 3천억이고요. 네. 그다음에 매달 증가분이 지금 2천억, 3천억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누적으로는 1조 3천입니다. 이거 해결 못 합니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가 취임 이후에도 48개 지방 관서장을 전부 긴급 회의를 해서 특별하게 추석 전까지 임금 체불 청산을 위해서 우리 고용노동부의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대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대지급의 최대한 앞당겨서 추석 전에 좀 대지급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융자도 최대한 알선을 해서 청산하도록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줄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약간 줄고 있는데 효과가 미미한데 그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퇴직금이 전체 체불임금의 40%나 됩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이 만약 퇴직연금식으로 바뀌면 그렇다면 퇴직금이 최소한도 한 절반 정도는 더 줄 수 있겠습니다. 아니 우리 국회에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25만 원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막 주자 지금 이러고 있는 판에
네. 이분들은 정상적으로 다 일한 거 아닙니까? 네. 열심히 일해서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건데 이거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뭐 재불임금 25만 원 주기 전에 이렇게 일한 사람들 먼저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재불임금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네. 단순한 재불이라기보다는 일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할 자격이 없다. 이건 범죄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더 강조하고 또 우리 근로감독의 가장 중요한 기초, 가장 긴급한 감독 초점이 재불임금 청산이라고 생각하고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거 보니까 장관님 뭐 이제 막 임명이 되셔서 책임은 없지만 23년도에 비해서 막 32%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매년 증가하고 이렇게 30%씩 체불 임금이 증가하는 것은 이 제 판단과 통계를 보니까 체불 임금은 거의 영세업자,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직장에서 일하는 그리고 임금도 그렇게 높지 않은 어떻게 보면 노동 약자들에게 국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노동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건 범죄 중에 아주 상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건설업종에서 아주 영시한 이런 부분에서 건설업이 부도도 나고 폐업하고 이렇기 때문에 건설업 부분에 가장 많고요. 또 제조업도 또 최근에 경기 상황을 봐서 많아지고 그 다음에 IT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최근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전체적인 경제 상황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도덕적 해이와 또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청구 이런 거 강화해야 된다고 믿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명절 앞두고 죽어라 이랬는데 내가 받아야 될 임금도 못 받는 이런 분들이 지금 1조 3천억이나 밀려 있고 지금 수십만 명이더라고요. 거의 2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건 정말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제1의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일하고도 자기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고 사회 정의, 공정성 모든 측면에서 이 부분 해결을 가장 중요한 우리 정부의 책무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대지급제도 대지급금의 한도도 제한이 되어 있고요. 2천만 원, 뭐 1천만 원 이렇게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또 완전히 도산할 때는 2천만 원까지 해주는데 또 도산 안 하고 있을 때는 1천만 원 범위 한도를 한다든지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도 아주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우선적인 제도 개선 사항으로 두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지금 이 법이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 바로 지금 곧 통과가 될 것으로 합니다만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체불임금을 최소한도 지금보다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추는데 저희들이 총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예, 장관님 임기 중에 이 체불 임금에 네. 네. 우리가 지금 뭐 기본소득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많은 돈을 지금 주자라는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한데 네.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당연히 받아야 될 돈 받게 해주는 게 사회 정의상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꼭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하고 또 여야 의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고용노동부와 감독관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